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며 강원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선별 진료소 운영도 시작됐고 양양공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 운영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해 9명 사상자가 생긴 동해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펜션은 무허가로 운영됐고 가스 배관 밸브에 마금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공모 사업에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 도시로 도약을 위한 기대와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이상고온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 이틀 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가 중단되고 축제 기간 단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동해 토밥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중에 전신 화상을 입은 1명은 치료 중에 있지만 위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이례적인 것은 바로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통상적인 가스 폭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워낙 컸다는 점에 경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를 봐도 폭발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객실에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했던 점이 확인됐으며 가스 배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가 가스 밸브를 제대로 봉인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됐고 휴대용 가스버너 등 또 다른 발화원으로 인해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감식을 벌여 폭발 사고가 난 객실에 가스 배관 중간 밸브에 마금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LPG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일회용 부탄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그거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또 경찰은 펜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액화 석유가스 용기 주변에 성에가 끼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성에가 끼는 것은 가스가 새거나 누출돼 급속하게 기화할 경우 주변에 열을 빼앗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펜션 주인이 지난해 11월부터 객실 안에 인덕션을 설치하고 가스 배관도 직접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덕션 설치로 인한 가스 배관 공사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8월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간 밸브 자체도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18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지자체들은 대대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등록 조치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지난 12월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우리시의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채널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에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적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동해시는 28일 오후 유가족들과 만나 합동 분향소 등 장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평창 용평에 30cm의 눈이 내리는 등 강원 산지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것만으로도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양인데 앞으로 사흘가량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제설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바쁘게 드나듭니다. 사람들은 보행로 등 장비가 닿지 않는 곳에 눈을 치우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3, 4일 더 온다고 예보가 있으니까 지금 더 오기 전에 치우는 거죠.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는 쌓인 눈에 발이 묶였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운전자의 마음만 애탈 뿐 자동차는 연신 헛바퀴만 돕니다. 28일 강원 산지에 최대 3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평창 용평에는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28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것만으로도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28일까지 내린 눈의 양은 평창 용평 29.8cm, 홍천 구룡령 23.4cm, 대관령 20.8, 정선 사북 19.4cm 등입니다. 많은 눈이 내렸지만 도내 주요 산간 도로는 대체로 통행이 원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제설장비 38대와 인력 48명을 고속도로 산간 구간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도내 주요 산간 국도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하루 만인 28일 모두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앞으로 사흘간 산지에 눈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계속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 예상되는 적설량은 최대 30cm 정도로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을 감안하면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는 만큼 시설물과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오는 30일까지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며 강원도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계획됐던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고 양양공항과 중국을 오가던 비행기 노선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8일 춘천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출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중국 관련 접촉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중국을 다녀오셨거나 열이 있으신 분은 신고해 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올라가며 지자체의 대응도 속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들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내원자들의 출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열과 호흡기 질환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 내가 아닌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난 27일 원주와 춘천에서 신고됐던 의심 환자 2명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체 채취 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음성으로 나와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어 격리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8일에도 춘천과 동해 등에서 의심 환자 4명이 신고되면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해에서 발생한 환자는 강릉으로 긴급 이송됐고 춘천에서 신고된 환자들은 강원대학교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음압병상 가동 실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병상 시설이라든가 이동 차량 확보라든가 개인 보호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축 물자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공항과 중국을 오가던 비행기 노선은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강원FC는 계획했던 중국 전지훈련을 전격 취소했고 춘천시는 29일 예정이던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도민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초대 민선 춘천시 체육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집니다. 춘천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위원회를 열고 최근 신은철 후보와 이성재 후보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조사한 결과 문병용 당선자의 선거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 8명 중 7명이 당선 무효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선거 일정은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문체부가 주관한 관광 거점 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모두 1,000억 원이 투자돼 서울에 집중된 국내 관광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게 되는데요. 강릉이 선정되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 문제와 바가지 요금 같은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공모 사업에서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28일 강릉시와 함께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안동 등 4개 시를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발표했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는 관광객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 지역에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강릉시는 뉴 경포지구와 경포안목 해변지구, 오죽헌지구와 올드타운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설정해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 경포지구는 올림픽파크를 활용한 빙상 스포츠 체험 등으로, 안목해변과 오죽헌에는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휴양지와 전통 문화 체험 공간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과 KTX, 동해항 등 지역 교통망을 연계해 강원도 관광 허브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릉역에서 내렸을 때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 정동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금강을 말씀하신 대로 소금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설악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권역으로 강릉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 전체를. 하지만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해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릉시는 잇따라 일어나는 숙박업소 안전사고와 관련해 무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와 과태료 처분을 넘어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서철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상인들의 서비스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강릉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만여 명. 강릉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두 번의 고비를 넘기고 지난 27일 개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한 지 이틀 만에 포근한 날씨 탓에 얼음 낚시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얼음판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축제 기간 단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낚시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얼음판이 텅 비었습니다. 얼음판 출입문과 얼음 낚시터 매표소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얼음판 강도가 약해져 안전상의 이유로 얼음 낚시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곳 화천 산천어 축제장의 기온은 영상 15도를 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터운 점퍼가 아닌 얇은 점퍼를 입어도 특별한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따뜻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시다시피 얼음판에는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개막 첫날 8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얼음판이 녹았는데 포근한 날씨로 얼음 재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화천군은 28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얼음 낚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얼음 두께는 한 20cm 정도 되는데요. 이제 구간별로 좀 달라가지고 강도가 약해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람 올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정상 문제 때문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아예 중단하게 됐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 축제 기간 단축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날씨 영향을 덜 받는 포맷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유일하게 운영된 예약자 낚시터도 기존 면적의 3분의 1 정도만 운영됐고 이 역시도 오후에는 폐장했습니다. 얼음 낚시를 기대하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전 예고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얼음 낚시를 생각하고 왔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얼음 낚시가 안 된다는 정보도 없고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연장을 검토했지만 얼음 녹는 속도가 빨라져 당초 폐막일인 지난 27일 일정을 마쳤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로 겨울 축제를 마련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내년 축제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안 지역 6개 시군, 동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방지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가 가동되면 동해안 6개 시군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이 통합 관리돼 산불 진화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무인 감시 카메라 67대와 진화차, 드론 등 각종 현대화 시설과 장비를 적극 투입해 산불 예방과 빠른 진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이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립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전현직 국가 지도자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국제평화 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한글 교육 책임제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학생들이 지난해 3월에는 2.92%였지만 한글 교육 책임제가 이루어진 학년 말에는 0.74%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글 교육 책임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선행학습이 줄어 최근 3년간 학년 초 미해 등률은 증가하고 학년 말에는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정확성과 속도에 기반해 읽기 유창성을 높이는 2단계 한글 교육 책임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폐지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방송국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방송국 폐지를 막기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이날 걸기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원주뉴스가 오는 2월 2일 제작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본사의 적자를 이유로 지역 방송국을 폐지하는 것은 자치 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번 국민청원에 지역 방송국 폐지 대상인 목포, 순천 등 7개 지역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제군이 지역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인제군 인재 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은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이 지원되고 재학생은 직전 학년 평점 평균을 2.5 이상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생활비 용도로 지급해 국가 장학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해서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과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인문특화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총 7개 과정에 선정됐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 사회, 예체능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 교육 중심 과정의 학점 연계 사업입니다. 상지대는 이번 사업 운영을 위해 충남산학융합원, 강원의료기기 사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7개 장기과정 연수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영동 지역은 계속해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렸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화요일에도 강원도 산지에는 최대 3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고 영동 지역으로는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주 후반에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